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7월 글로벌 IT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중심에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맺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판도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22조 원으로 단일 팹리스 고객과 파운드리 기업의 딜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계약입니다. 세계 1위 TSMC에 대한 업계 전반 신뢰와 판도가 삼성 반도체를 향해 급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내외 증권가, 반도체 전문 커뮤니티, 그리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삼성에 미친 반격, 테슬라의 빅샷 등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테슬라가 생산 중인 자율주행 AI 칩, AI용 통합 제어 칩, 그리고 신형 테슬라봇에 탑재될 연산용 신형 FSD 칩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릅니다. 3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삼성전자 평택과 텍사스 오스틴 신규 팹에서 2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여기서 나노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어 성능과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올해 5월 일론 머스크는 직접 텍사스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해 삼성은 자동차와 로봇 산업 혁신의 동반자라고 직접 공개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신형 칩의 조기 도입이 테슬라의 미래 혁신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사실상 미국 내 최우선 파운드리 고객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양사 간 수개월간의 기술 교섭과 공급망 검증 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간 TSMC와의 기술 격차, 수율 문제,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 악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삼성은 과감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평택과 오스틴 2팹을 동시에 확장하는 딥테크 투자, 2나노 양산 조기화, 그리고 AI와 모빌리티 분야 고객 유치에 힘썼죠. 이번 테슬라 딜로 삼성전자는 수년 만에 구체적 대형 고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2025년부터 평택, 오스틴 2개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테슬라 AI 칩 전량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DS 부문 내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파운드리 부문 적자 전환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한 방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오랫동안 5만 원에 머물던 주가도 최근 상승하여 7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삼성의 이번 대형 계약은 TSMC의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TSMC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현재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추정됩니다. 엔비디아, 애플 등 핵심 AI 고객을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해왔죠. 하지만 이번 딜을 통해 TSMC의 미래 먹거리로 불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칩 물량 다수가 삼성 쪽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TSMC는 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주요 고객 프로젝트의 일정 혼선을 언급하며 시장 변화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은 TSMC 내부에선 팹리스 고객 쏠림이 구조적 불안으로 다시 부각됐다. 삼성은 미국 현지 생산 경쟁력으로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딜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JP모건 등 주요 투자기관은 2025년 이후 TSMC 시스템 반도체 성장률이 1-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고성능 FSD 독자 AI 칩은 원래 TSMC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는 삼성으로 주요 물량을 이관한 걸까요? 첫째, 먼저 TSMC의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일례로 올해 초 대만에 큰 지진이 발생해 생산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아니더라도 늘어나는 AI 칩 수요를 TSMC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AI 칩 수요 확대는 업계 2위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텍사스 삼성 팹은 세금 감면, 설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사 거점 인근에서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어 리스크와 물류 비용 모두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일론 머스크의 공장 경영 철학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칩 설계에 직접 지시, 생산 라인에 수시 출입하며 삼성 측과 긴밀한 기술 공정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삼성의 조기 양산, 초미세 공정 역량 인정입니다. 삼성은 최근 2나노 기반 GAA 기술 분야에서 실제 수율 및 속도, 발열 최소화 혁신을 인정받았습니다.
GAA는 기존 핀팻 기술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선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로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죠. 이에 따라 기존 TSMC 공급망을 일부라도 분리해 최저가, 최고속 칩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AI 슈퍼컴퓨터, 테슬라봇 등에 대한 R&D,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사이버 트럭, 로보택시 등 신사업 물량까지 확보한 점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꼽힙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이런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테슬라 딜은 삼성의 초미세 공정 역량, 신공장 투자, 대형 고객 유치, 3박자가 결합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30년까지 비메모리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택 P3, 오스틴 이캠퍼스 등 최신 팹, 이나노이아 초미세 공정 GAA 양산, 무인 공장 및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등이 주력입니다. 삼성 DS 부문 연구소는 최근 수율 70% 이상, 트랜지스터 미세 배선, 순행 플라스틱 첨단 설비 적용 등 실제 성과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삼성에게도 만만찮은 도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미세 공정 수율 격차 문제. 최근 1년 새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고객사에서는 TSMC보다 기존 수준에선 뒤처진다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캐펙스에 수반되는 리스크, 보조금 경쟁, 환율 및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입니다. 셋째, 중국 SMIC 등 3, 5위 그룹의 글로벌 캐파 확장 역시 적자는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삼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대형 수주와 함께 항상 성공적인 양산, 품질, 생산 단가 관리 등 복합 과제를 함께 안고 갑니다. 삼성, 테슬라 딜은 국내외 팹리스, 소재, 장비, 부품 등의 소부장 업계를 순식간에 들썩이게 했습니다. 계약 직후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업체, 첨단 개발사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후공정 장비, 포토마스크, CMP 소재 주도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쳤고 미국 내 장비 설비 업체인 ASML, 랩리서치 등 역시 삼성 신공장 전용 장비 추가 공급 기대감에 투자자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에도 2026년 이후 약 7조 원 추가 투자가 공식화됐고 국내에서는 평택라인의 로봇, 자율주행 칩 전용 센터 신설이 예고됐습니다. 소부장 업계로선 단순한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생태계 확장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깊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LG전자, 네이버 클라우드 등 신산업 고객들이 삼성의 반도체 생산 안정성을 눈여겨보며 신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 딜은 단순한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빅뱅 신호탄입니다. 삼성, TSMC는 이미 AI, 로봇,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주도권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애플, 구글 등 초대형 IT 고객은 각각 주요 생산 라인을 삼성과 TSMC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진행 중입니다. 미국, 대만, 한국 등 글로벌 본사 주변에 동맹 제조 생태계가 형성되는 구조라 한 기업의 고객 유치가 국가 간 산업 전략에까지 직결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과 TSMC 모두 초미세 공정 연구, 투자, 설계 패키지 혁신, AI 클라우드 칩, 양산 캐파 확대 등에서 대규모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삼성 승리는 TSMC의 1위 체제 흔들림과 미국 중심 반도체 패권 재편이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게다가 일본, 유럽의 반도체 투자도 확대되면서 삼성 TSMC 양강 구도에 제3의 슈퍼파워가 가세하는 다자간 반도체 삼국지 양상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회사의 전략적 움직임, 기술 경쟁, 고객 유치 전쟁은 앞으로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놓고 계속될 것입니다. 테슬라 등 주요 고객의 선택은 기술력, 공정 안정성, 가격, 현지화, 미래 산업 비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삼성과 TSMC 간 승부는 앞으로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자율주행, AI, 로봇, 스마트시티 등 미래 모든 산업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향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균형을 삼성 중심으로 재편할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반도체 수주 하나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판도를 바꾸는 세상에서 삼성의 다음 행보는 어떤 돌풍을 일으킬까요? 한국의 삼양식품이 개발한 불닭볶음면이 처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만 해도 그저 일시적인 매운맛 챌린지에 불과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 흐름이자 세계인의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젊은이들의 입맛을 저격하며 한국의 매운 불닭볶음면은 미국 매체 블룸버그조차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과거 라면은 일본 식품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라면 시장에서도 한국이 빠르게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이국적인 맛을 찾는 미국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에 주목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불닭볶음면 브랜드 가치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하며 극찬했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 시장 담당 슐리렌 칼럼니스트는 불닭라면이 8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인 이유라는 칼럼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볶음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불닭볶음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강렬한 매운맛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자극하며 매력적인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까르보나라 불닭은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맥앤치즈를 연상시키면서도 매운맛을 더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홍콩계 크레디리온의 증권에 따르면 올해 5월 불닭과 관련한 틱톡 해시태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급증했습니다. 이 키워드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급상승하며 SNS 인기에 힘입어 불닭 제품은 실제 매장에서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닭 까르보나라 1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20% 증가했으며 삼양식품 주가 역시 올해 고공행진 중입니다. 블룸버그 슐리렌 칼럼니스트는 관세도 불닭 열풍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봉지당 가격이 2달러, 우리 돈 약 2,700원에 불과해 관세가 붙어도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불닭 열풍에 힘입어 삼양식품 주가는 최근 몇 년간 내내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삼양식품을 엔비디아에 빗대 연비디아 불닭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5,290억 원, 영업이익은 67% 급증한 1,34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해외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불닭 반도체나 연비디아라는 별명이 어울립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한 이 작품은 K-팝 스타들이 악령과 싸우는 독특한 세계관 속에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장면은 스파이시 챌린지 파트입니다. 극중 캐릭터들이 테이블 위에 불닭 소스를 올려두고 매운맛에 도전하는 장면은 마치 유튜브와 틱톡에서 유행하는 핫소스 챌린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한 먹방을 넘어 매운맛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즐기는 글로벌 Z세대 문화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장면은 한국의 대표 매운맛 불닭 소스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며 단순 식품을 넘어 K컬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불닭 소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불닭 소스는 이미 글로벌에서 핫한 K소스로 활약 중입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에서 국내 최초로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불닭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첫 주말부터 전 세계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SNS 인증샷은 물론 현지 셀럽들까지 방문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맞춰 삼양식품은 불꽃 그래픽과 QR코드로 장식된 새로운 보틀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매운맛의 글로벌 인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소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약 1,448억 원입니다. 국내 소스 시장도 2019년 1조 3,700억 원에서 2022년 2조 1,000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까르보 불닭, 불닭 등 매운맛 소스류가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흐름에 맞춰 소스 전문기업 GNF 인수를 추진 중이며 향후 소스 사업을 그룹의 주력 포트폴리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삼양식품 소스 조미료 매출은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6%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에 등장한 불닭 소스는 이제 단순한 소스를 넘어 하나의 K 브랜드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K푸드를 중국이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잘 되는 분야에는 어김없이 중국의 짝퉁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불닭볶음면 같은 K푸드에도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K푸드 상표를 무단 선점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시는 상품은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똑같아 보이지만 중국 기업이 만든 위조품입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런 유사품이 아직도 쉽게 눈에 띕니다. 몽골 조미료 시장 1위인 소고기 다시다도 위조가 끊이지 않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몽골과 중국 주요 도시에선 현지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역이나 맛소금도 상표는 물론 바코드까지 그대로 본떴습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식품 위조품 8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푸드 상표 무단 선점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J의 대표 상표 비비고가 그 예입니다. 파라과이의 이 비비고 상표를 출원한 것은 CJ가 아닌 제3자였습니다. 이처럼 K푸드 상표 무단 선점 의심 사례는 지난해 350건을 넘었고 올해도 이미 300건에 가깝습니다. 한류 인기에 비례해 식품산업 위조 상품도 급증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등에서 한국 불닭볶음면과 비슷한 상표와 포장지의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소주 역시 초록색 병에 유사 상표를 붙여 한국 소주인 것처럼 해외에서 팔리는 등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에 편승한 저가, 저품질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식품, 인삼공사, 빙그레 등 주요 수출 기업과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전년 대비 7%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 위조 상품 모니터링, 기업 교육, 자문, 지적 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중국 본토 진출도 선언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최근 중국 절강성 자싱시에서 삼양식품 자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장 건설에 총 2014억 원을 투자해 6개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이 전체 수출 물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력 국가라는 점, 중국 내 불닭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 자싱시가 삼양식품의 중국 판매법인인 삼양식품 상해유한공사와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곳에 첫 해외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공장은 국제표준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중국 식품안전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원료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완공 예정인 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8억 4천만 개의 불닭볶음면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신공장 생산 제품은 모두 중국 내수 시장에 공급되며 이 공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직접 생산을 통해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 선호에 맞춘 제품 생산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주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자신공장 완공으로 삼양식품의 국내외 5개 공장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35억 2천만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품계의 엔비디아, 불비디아라 불리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푸드가 잘 될수록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K푸드 짝퉁 제품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개하자마자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주간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2,4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첫 공개 이후 11일 연속 글로벌 톱10 영화 1위를 유지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선두권을 진입하는 등 넷플릭스에서는 물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대단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넘어서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데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의 아이돌 그룹이지만 실제로는 악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혼문이라는 결계를 치는 일을 하는 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넷플릭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길을 조명하며 이제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자체가 초현실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데언 속 사자보이스 멤버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그룹 뉴키스 출신 케빈 우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약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해도 청취자 수는 1만 명 수준이었는데 2천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케빈 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케빈우나 K-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노래 중 두 곡은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은 BTS, 블랙핑크 등 어떤 K-팝 그룹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현실의 아이돌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된 이러한 성공은 K-팝의 재창조를 꿈꾸던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악 산업 전반이 기존 틀을 벗어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시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의 K-팝 연구자 김성령 교수는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은 팬들이 비인간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모방작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석영 교수는 K-팝 데몬헌터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아이돌들을 출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K-팝 프로듀서 겸 작곡가 베니찬은 인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AI 가수와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장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캐대언의 인기는 단순한 일회성 애니메이션 흥행이 아니라는 것이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OST 3곡이 빌보드에 이어 영국 싱글 차트까지 접수하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노래 3곡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동시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9위에 올라 있고 유어 아이돌은 23위, 하우이치더는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영화에서 불렸던 노래 8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동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는 유통가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굿즈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너도나도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번개장터는 캐대언의 흥행으로 올해 K굿즈 역직구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78%,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건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이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중 호랑이 더피와 까치 수시 캐릭터가 민화 자코도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중앙박물관의 까치와 호랑이 배지는 재입고 직후 품절됐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번개장터는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현재 운영하는 글로벌 번장 웹사이트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 권역별 파트너사와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글로벌 판매 채널 연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아웃바운드 거래 건수와 금액은 월 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공식 출시한 더피 인형이 품절 사태를 빚자 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로 눈을 돌렸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영화 공개 이전 7,000명에서 7월 2주차에는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캐대언의 인기는 K식품까지 덩달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극중 주인공들은 공연 전 매운 감자칩과 농심라면을 먹는데요. 이는 농심의 새우깡과 라면을 연상시킵니다. 농심 측은 개봉 전 PPL 계약 등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통가에 K-팝이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대표적인데요. 무신사는 지난 5, 6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의 MD 상품을 판매했는데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총 11만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유통관계자는 K-팝은 글로벌 소비자뿐 아니라 젊은 층을 공략하는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광고 모델을 배우 대신 아이돌로 바꾸는 등 글로벌 팬을 겨냥한 마케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캐대언 열풍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가 무대 밖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에서 루미 목소리를 맡은 작곡가 겸 가수 이재가 한국 영화계의 원로 신영균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 영화 과부로 데뷔한 신영균은 2010년에는 당시 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명보극장과 제주도 신영영화박물관을 영화계에 기증했고
또 서울대에는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며 영화 및 예술계 발전에 힘쓴 영화계 원로입니다. 이제는 캐대언에서 글로벌 히트곡 헌트릭스 골든을 작곡했는데요. 대표곡 골든은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 6위에 기록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OST 중에서 유어 아이돌은 1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스포티파이와 애플 차트에서도 1위입니다. 현재 캐대언의 영화 사운드 트랙 수록곡들이 빌보드 차트와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등에서 줄 세우기 중입니다. 이 같은 기록들은 K-팝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도 그리고 블랙핑크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K-팝을 표방한 곡이 핫백 톱10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블랙핑크가 2020년 아이스크림으로 기록한 최고 순위는 13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미국 포브스 등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이가 바로 캐대언의 주인공 루미를 맡아 초고음의 음역대를 소화하고 수록곡 골든, 유어 아이돌 등 다수의 OST 작곡, 작사에 참여한 이재였습니다. 이제는 가수의 꿈을 꾸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데뷔에는 실패했고 그렇게 25살 때 가수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겁도 많고 멘탈도 강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후 뉴욕대 TC예술대학에서 음악산업과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작곡가 신사동 호랑이를 만나면서 제2 삶이 열립니다. 그 앞에서 혼자 흥얼거린 노래가 가수 한이의 솔로곡 헬로가 된 것입니다. 이후 작곡가 앤드류 최의 추천으로 SM 음악 제작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든 곡이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이후 에스파의 아마겟돈 드라마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르세라핌, 엔믹스 등의 곡을 만들며 K-팝 인기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가 K-팝 데몬헌터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2020년 말부터였습니다. 작곡가 다니엘 로하스의 추천으로 합류했고 이후 총괄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 그룹 블랙핑크 등의 음악을 만든 테디의 더 블랙 레이블과 함께 곡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난 7일에는 넷플릭스가 곡 골든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주제가 부문 후보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는 한국계 작곡가로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내친 김에 오스카까지 거머쥐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이제는 캐대언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가운데 오늘도 데뷔조 프로젝트에도 합류할 예정이라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K-팝 스토리의 새로운 진화를 예고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이를 통한 K-컬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 한류 열풍과 한식 열풍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됐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류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화장품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유무형 상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문화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지난 2020년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8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화는 최근 해외 무대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성원들이 속속 국방의 의무를 마친 K-팝의 간판 스타 방탄소년단의 재결합에 대한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하며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한류가 바야흐로 활짝 꽃피고 있지만 한국이 문화 강국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분석하면서 많은 전문가는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로 안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힘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국제적 영향력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알령이나 한국의 문화를 금지하는 북한 등 지정학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데다 한국의 문화 수출은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가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류는 오락을 넘어 생활 방식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한류 팬들이 K-팝과 K-드라마 스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화장을 따라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 한국 화장품과 한식, 한글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이미 지난해 21% 상승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 화장품 수출국이 됐습니다. 김밥 관련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재료가 동이 났고 라면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 교환 학생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 소셜미디어의 대중문화 스타들을 통해 묘사되는 한국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팝 그룹 빅뱅을 좋아해 한국을 처음 찾은 뒤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태국 출신 온지라 마이타퐁쿨은 한국 음식과 편리한 생활 방식에 매료돼 한국에 살게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국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나는 그 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로 한국이 일각에서 그려지듯 마냥 긍정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식 열풍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한국인 셰프가 최고 영예인 최고의 셰프상을 수상한 겁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정식의 임정식 셰프가 올해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임정식 셰프는 일찌감치 서울 정식당에서 한식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제시했던 스타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의 셰프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지난 2011년 뉴욕에 진출해 14년 만에 미국 외식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임정식 셰프는 이미 지난해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는 시상식에서 14년 전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는 뛰어난 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는 이미 2023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는 미국 요리계에 큰 업적을 쌓은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인데요. 미국 전역의 2만 개 레스토랑과 셰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아시안 음식의 주류는 일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음식들은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음식 테러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외 관광객들조차 일본에서 식사를 하기 두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에서 음식에 대한 위생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명 피자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한 행동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자 업체 측은 급히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피자 가게 점원이 장갑을 낀 채 피자 반죽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갑을 낀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댑니다. 코르르 빈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반죽을 만지지만 아무렇지 않게 음식 재료에 장난을 칩니다. 해당 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전문점 도미노 피자의 일본 효고현 한 점포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도미노 피자 측은 하루도 안 돼 사과문을 내고 점포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해당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류의 음식점 점원이나 손님들의 몰지각한 음식 테러는 최근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중시하는 일본 업체들도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명 초밥업체가 음식에 침을 바르는 듯한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을 고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미슐랭 식당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 이 식당의 사장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식중독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 재차 식중독 사건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카와치 나가노시에 위치한 식당 일본 요리 기이치의 사장과 사장의 아내, 점장인 아들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식당은 일본식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전문점으로 간사이 지역 미슐랭 가이드의 원스타 식당으로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지난 2월 손님 56명이 음식을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으며 보건소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중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식당에 2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식당은 영업을 재개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손님 23명이 재차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식당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역학조사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영업정지 처분 뒤 식당을 찾았다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이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덕 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습니다. 식당 측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늦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중국 역시 세계 음식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한국을 베끼는 방식이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K패션, K뷰티 등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올 1월부터 5월에만 해외 주요 이커머스에서 225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추정액은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권 통합 솔루션 업체 마크비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이 업체가 적발한 한국 패션, 뷰티, 푸드 기업의 이른바 짝퉁 상품은 225만 6,53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447만 건을 기록한 뒤에도 짝퉁 상품 적발이 줄기는커녕 가파르게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5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비전은 국내외 기업의 의뢰를 받아 쇼피, 라자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 세계 118개국 1,50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을 적발합니다. K뷰티의 마녀공장, K패션의 드파운드 등 올 들어 적발한 K브랜드 위조품 피해 추정액만 4,7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적발이 힘든 오프라인 매장과 중소 이커머스까지 고려하면 적발된 짝퉁 제품은 빙산의 일각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 뷰티, 한국 음식 따라하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조이레미가 올린 조선미녀 자외선 차단 크림 구별법 동영상은 1년여 만에 860만 번 넘게 재생됐습니다. 조이레미의 영상을 보면 아마존에서 구입한 조선미녀 선크림 위조품이 나옵니다.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습니다. 위조품 글씨체가 약간 더 진하고 튜브 재질에서 플라스틱 느낌이 좀 더 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형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조이레미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 등 세계 각지 틱토커들이 가짜 한국 화장품을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K뷰티 제품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위조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닭볶음면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도 위조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산 불닭볶음면 위조품이 삼양식품 원조 불닭볶음면과 바코드와 글자 크기까지 똑같다며 중국산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각국 법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이 최근 해외가 아니라 경남 밀양에 이 공장을 지은 것도 짝퉁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판매망 확보에 공을 들이는 패션회사 하고하우스도 자사 브랜드 맛땡킴의 디자인과 이미지 등이 중국에서 도용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맛땡킴 관계자는 중국 알리, 테무, 타오바오 등의 모조품 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위조품을 찾아내는 업체와 계약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 뷰티 업체들이 짝퉁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브랜드를 베끼는 회사들이 늘어서인지 짝퉁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K브랜드 위조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영업을 하는 쇼피였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14,196건 가운데 53.4%가 쇼피에 몰렸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도 1,409건을 차지했고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베끼기의 명수들은 한국 음식, 한국 디자인, 한국 드라마를 베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나라의 것이냥 쓸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